정석 8페이지. 박스를 읽고 확인하세요. 보면 이게 왜 나왔느냐 이거지. x제곱은 4py p는 0이 아니다. p가 0이 아니니까 p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마치 유리함수, 사실 유리함수는 쌍곡선이거든.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k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 그 다음에 음수이면 2, 4, 4분면에 위치하듯이 p가 양수이면 1, 4, 4분면, p가 음수이면 2, 3, 4분면에 위치한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은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y제곱 4px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수학적으로 기본이다라는 얘기지, 이때 어디에 있고 이때 어디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다. 뭐가? 포물선이.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니? 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정의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 정의에 의해서 p가 양수이면 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뭐라는 거야? 이거랑 같다 로 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 점에 여기가 p, 얘가 x 이퀄 p, 그리고 이 점이 x, y.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으로 놨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생각을 해주면 저와 같이 나온다는 거지. 거리가 같다. 그래서 나오는 이유는 정의로부터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정의로부터 방정식이 나오고,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를 정리해서 나온 식이다. 뭐 그런 거죠. 오케이. 그거는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기본형에서 알아둬야 될 것, 기준도형. 우리 수업에서만 사용하는 놈이 되겠어요. 기준도형을 알아두자. 기준도형이 뭔데요? 일종의 그리는 법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X축, Y축 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점, 준선이 있으면 이것의 중점이 지금 원점이죠. 그럼 이 점을 지나겠지. 또 어디를 지나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뭐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물론 아래쪽에도 있겠어요. 이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 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다.
포물선이다 이거지. 왜 그런가요? 왜 그러죠?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러면은 이 점의 x 좌표가 초점 x 좌표가 p잖아.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같잖아. 이게 지금 이 길이가 같은데 요 길이가 얼마지? 2p지 2p.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도라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된다. 평행이니까. 여기가 지금 수선해 봐요. 90도잖아. 그리고 여기는 원래 90도지? 이거는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은 원래 9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90도죠. 그럼 직사각형이지.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데 이 길이의 반이 이 길이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p다. 뭐일 때 여기가 90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폼을 세는 기준도형이 이놈이다. 기준도형의 의미는 뭐냐면 간단하게 그리는 법 정도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죠? 점을 지금 찾았어요. 정의를 위해서. 그지? 이것도 정의에서 등장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완벽하게 적당하지는 않아요. 뭐 다른 점 하나는 더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그리자가 목표가 아니고 이걸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언제 이용하는데요? 여러 군데서 이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기야. 두 번째가 뭐죠? 기본형을 배웠으면 두 번째가 도형의 이동이야. 앞에서 많이 했죠? 1학년 때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배우고 그 이상은 그 자체가 엄밀하게 배우는 대상이 아니고 간단하게 배우는 것이어서 기본형, 도형의 이동으로 한다. 그럼 도형의 이동은 뭐야? 대칭성. 대칭 이동인데 사실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칭성을 따진다.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다. 대칭 이동은 선대칭 이동. 그 다음에 점대칭 이동.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선대칭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이게 뭐야? 대칭축이다. 이 정도 알아둘 놈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거랑 이게 Y축 대칭 관계다. 뭐 그 정도죠. 그럼 뭐야? 이거는 뭐지? P 대 마이너스 P의 관계다. 그냥 확인만 하는 거지. 점에 대해서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시키면 이 두 개가 엮여서 결국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고 다 아는 것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알아두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평행이동이 좀 우리가 알 건데, 평행이동이 뭐야? 도형이동은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 있잖아. 여기서 생각할 거 곡선의 이동을 생각하자. 그래서 곡선의 이동은 곡선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는 거야? 요소를 이동시키자.
그럼 여기서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그죠? 지금 이거는 포물선의 방정식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죠. 요소란 뭐냐? 곡선에 대하여 점과 직선이지. 그러면 여기서 점은 뭐겠니? 꼭지점. 이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초점. 뭐 이런 게 될 것이고. 그죠? 직선은 중선, 대칭축. 그 정도가 되겠죠. 라는 사실을 알아주는 게 필요해요. 점이란, 초점. 그 다음에 꼭지점. 그리고 직선이란, 준선. 그 다음에 대칭축. 이차함수, 그러니까 포물선에서 대칭축의 정의가 꼭지점을 이게 꼭지점의 정의지. 꼭지점의 정의가 대칭축과 이 포물선의 교점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도 여기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간다. 이때, 요소 이동이 건데, 이걸 묶어놓은 게 뭐야? 이걸 묶어놓은 게. 이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이 기준도형이다. 기준도형을 이동시키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이게 이 정도가 우리가 그 방정식에서 생각해야 되는 놈이고, 세 번째가 일반형을 하는데, 일반형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일반형 어디 나오니? 정석 보세요. 뒤쪽을 보면 11페이지에 있죠? 박스를 확인하세요. 보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니고 일반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형은 하고 싶은 얘기는 2차항의 종류야. 왜 이걸 하느냐? 같은 점이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같은 점이 2차 곡선이야. 두 문자, 평면은 두 문자지. 두 문자로 나타나 있으니 2차항의 종류는 3개야. 이것들의 존재 유무를 가지고 세 종류로 나누는 거지. 그리고 존재 유무만 아니고 그 부호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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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xy는 지금은 하잖아요. xy가 포함해서 x제곱, y제곱, xy가 모두 있으면 대칭축 또는 준선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은 포물선, 이런 거,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건 당연히 대학을 가서 수학과에서나 하는 행위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따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2차항의 종류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부호 그리고 그 절대값의 B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눈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보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당연히 원래 알기를 식중심이지. 식으로 지금 기준을 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뭐 완전절골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은 이 정도를 하면 되겠어요. 정리하세요. 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위치관계를 하게 될 텐데, 위치관계야. 포물선, 이제 지금 포물선. 포물선이니까 곡선이잖아. 그 위치관계는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직선과의 위치 관계, 즉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만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사실을 알아두시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그 중에 왜 이쪽만 하느냐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쉽게 보겠다라는 게 교육 과정의 구성, 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위치 관계,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접선이지. 근데 이거 읽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읽은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2차 방정식 f x, y 이퀄 0 이랑 y 이퀄 mx 플러스 n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나? 어? 그럼 이거를 연립했지. 연립을 하잖아. 그랬을 때 판별식이 0이다. 오케이? 그러면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걸 기준으로 부등식 0보다 크다 하면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너무 이제 익숙한 상황이지. 오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항상 봤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오케이? 이게 왜 틀렸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틀렸을까? 책이 틀렸다는 말이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야, 너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애 중에 너는 지금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그런 사고 습관도 안 돼 있냐, 이 새끼야. 거짓이죠? 왜 거짓이야?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죠? 대답해봐. 네가 대답해봐. 네가 대답해봐. 이 새끼들이 0이 아닐 때죠. 찾아. 노란색으로 밑줄 쳐. 보면 그런 거거든? 근데 씨발 개새끼는 아직도 이것만 봐. 아직도.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시간을 충분히 지났는데도 아직도 네 사고가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건 사람의 습관의 동물인데 바꾸려는 행위를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너는 이걸 못 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 해. 만약에 M이면 0, M이 0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못 해. 누군가가 얘기 안 해주면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생각을 못 해. 생각을 못 하지. 이걸 생각 못 하는 게 원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M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M이 0이면 Y축의 수직, 즉 X축의 평행한 거거든. 지금 얘가 지금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거든. 사실 이렇게 적기보다는 여기서 M이 0이 아니다. 이 단서는 이것 때문에 걸려있는 거야, 이거든요. X제곱 이걸 4PY 또는 그것의 평행이동 정도로 보겠어요. 알겠지? 이제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지금 연립을 해봐. 연립을. M이 0이면 M이 0이면 X제곱 은 4PN인가? 맞나?
잠깐만, 내가 이거 왜 X제곱이라고 적었지? 기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는 이거지. Y제곱. 4px. X제곱 4p는 그, 대칭축이 Y축인 거지. 지금 이게 X축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니? 연립을 하면. m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m이 0이야. m제곱은 4px인가? 이건 됐나? 이거 뭐가 문제냐? 여기 판별식이 어디 있어? 이게 지금 1차 방정식인데. 따라서 이게 없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왜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m이 0이라고 그러면 y 콜 n이고 그거는 이거라 이거죠. 얘랑 평행한 거죠. 한 점에서 그거 만나.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나지만 판별식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성립하려면 m이 0이 아니다가 있잖아. 그런데 수학을 볼 때 결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가 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이잖아. 심지어는 틀리라고 얘기하고 그걸 찾으라고 해도 안 보이잖아. 왜 그래?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두세요. 알겠지? 이번 점에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거. 그래서 이거는 1번. 주의 1번. 주의 2번. 앞에 보기 다시 보겠어요. 17페이지 보기 1번. 주어져 있는 직선은 y 콜 x 플러스 n. 포물선은 y 제곱은 4x.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0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x 플러스 n의 제곱은 4x.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가면은 안 돼, 그 얘기지. 나는 이렇게 안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풀려고 할 때. 이것도 웃긴 거지. 기본부터 살펴보면, 그리고 이런 거를 이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수업이 아니야. 중학교 애들을 기하 선행을 시킬 때 해야 되는 얘기지. 그런데 웃긴 건 이게 이런 단어에서 고등학생도 심화야. 왜 그럴까? 기초를 안 하니까. 왜 X인데? 왜 X를 선택했어? 봐봐. 이거는 1차야. 연립을 한번 하죠. 그러면 2차야. 그랬을 때, 뭐, 가관법, 대입법 중에 가관법도 식의 형태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입을 하죠. 1차를 2차에 대입을. 그럼 대입을 할 때 뭐 소거라는 거야. 그럼 뭘 소거해야 되니? Y를 소거하고 있는 건 정신병자죠. X가 아주 쉬운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뭐, Y 제곱은 4, Y 마이너스 N. 이렇게 가야지. 지금 이해 갔나? 물론 어차피 이건 저기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왜 그럴까? 보기 1번 수준의 난이도야. 쉬울 때는 좋은 풀이와 좋지 않은 풀이가 차이가 별로 없어. 근데 어려워질수록 차이가 확 벌어진다.
그런 얘기지. 왜 이걸, 여기서 뭐, X를 소거해야죠, X를 소거. 그리고 여기는 Y를 소거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 장면에서는 X를 소거해야 완전 제곱을 전개하는 수고로움을 없앨 수 있지.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게 네가 주의할 점. 그러면 이거랑 X제곱의 4Y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Y를 또 넣어서 없애야지.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교과서를 설명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하지. 1학년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문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1학년한테나.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가줘야 편하죠. 이렇게 하면 사실 판별식 쓰는 것도 어렵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암산해주는 수준 아니냐? 뭐가요? 절편이 0과 4잖아. 그치? 절편이 0과 4잖아. 이 Y축. 물론 나는 지금 이거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왜냐면 얘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이게 4다. 맞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y 마이너스 4n인가? x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 여기가 y축이 돼버려서. 오케이? 그래서 뭐는 여기 축의 이름을 뭐로 하지? 그거 네가 알아서 해. x로 할 수도 있고 꼭 x로 할 필요는 없지. 뭐는 마이너스 4. 그럼 뭘 넣을래? 2지. 그치? 2를 넣으면 얼마죠? 4인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마이너스 4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 맞나? 그러니까 따라서 n은 1이다. 에서 글을 한 개 갔나? 애석기들이 의지가 없어갖고 뭐 물어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2차 함수를 중3 때부터 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하는 암산 수준이지. 물론 판별식도 암산 수준이긴 하지만 이건 직관적인 거고 판별식은 이제 전개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야 되잖아. 지금 이해 갔나? 알겠죠? 이과가 내용이 많다 막 이런 시중에서 말이 많은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왜 많아? 안 해도 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이 새끼들이 안 했으니까 지 혼자는 이런 걸 안 못하고 누군가 설명해주면 그때 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 하면 당연히 팍팍팍팍 늘어나지. 미적분이 엄청 많다 그러는데 교과서는 복사를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 듣기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실제 지금 교과서가 복사 안 한 건 없어서. 이걸 많다고 그래 막. 왜 많다고 할까? 여기서 미적분 순수 내용은 거의 없거든. 별로 없거든. 그런데 그거를 응용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그 문제마다 다 해야 돼. 애새끼들이. 이런 것도 지금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 설명 안 하면은 혼자서 못해. 무조건 X야. 왜? 그냥 X야. 이런 애들을 설득하면서 해야 되니까 내용이 뭐 팍팍팍 늘어나니까 엄청 많다라고. 자, 아무튼. 알겠지? 그래서 주의할 점 2개를 했어요. 저 박스에서 알아둬야 될 2개. 이런 건 쉬운 문제로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한 점에서 이거 이 식을 적어줘. 그럼 기억. 그래서 이 식을 적어주면 기억을 고르면 나가리가 되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접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 풀어봅시다. 뭐 풀어보느냐 하면, 어디 있어? 정석. 23페이지 1-9번 풀어보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정석 23페이지의 1-9번은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해 있으므로 정의를 이용할 발상을 해준다가 포인트고
뒤에 풀이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풀고 있나?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필요하겠어요? 다만 숙련도가 떨어지니까 아직 그럴 수 있고, 이것도 숙련도가 높다는 거 아니고 이 풀이가 더 좋아. 근데 두 번째 풀이를 하는 이유는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선분 AB가 현이에요. 현. 자, 보면 이런 거지. 지금 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종류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접선이잖아. 이건 별 의미 없고. 이거 유형은 뭐가 있었죠? 이 점에서 이 포물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수선의 발이 포물선을 이런 임의로 움직일 때 언제 가장 짧니? 그게 유형이다라고 했었어요. 포물선은 지금 처음 배우는데요. 원에 대해서. 유형은 동일해요. 그래서 접선, 세 종류죠. 그 세 종류가 뒤에 또 나오지. 보나마나. 이 포물선이 원에서 바뀌었다고 해서, 원에서 포물선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세 종류가. 일단 같아. 원일 때의 유형과 포물선일 때의 유형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런 설명하지 않아. 네가 알아서 인생 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할 것도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어. 그럼 뭐냐? 이건 접선이죠. 이건 최대최소예요. 얘는 최대최소, 유형이. 이거는 접선. 접선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접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현의 길이지. 현. 이 길이를 구하라. 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게 원칙이냐 이거죠. 현의 길이는. 원에서는 원의 고유 특성상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의 중점이 되죠. 여기는 그런 게 있나? 초점에서 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 그럴 턱도 없고 초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 내려봐야 의미도 없고. 지금 이거 이해 갔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죠? 하는 거거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는 수학상 셀에도 있어요. 왜? 이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와 식선의 위치 관계에서 이거 현의 길이 구하자면 두 점을 구하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그걸 쓰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좌표 평면의 비스듬한 직선, 이걸 비스듬한 직선으로 본다. 자, 비스듬한 직선은 뭐?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 이때 이 직각은 X축과 Y축이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지. 직교 좌표의 수직. X축에 표현한 직선, Y축에 표현한 직선. 그래서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직선의 생명은 기울기. 그러면 뭐 1대 M대 B는 이렇다 이거지.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그럼 1에 해당되는 건 뭐죠? 1에 해당되는 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거 했었죠? 뭐,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가 베타일 때, 두 근의 차다. 이거 뭐, 여기서도 했었고, 이게 2차 함수로 다루어질 때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한다. 그래서 이건 네가 알아두시고, 지금 이 훈련하려고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로 하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초점을 P, 0이라 하면, 이렇다, 이렇다. 특히 A점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병진이들, 문제가 머릿속에 없는데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증거지, 살아있는 증거. 문제를 머릿속에 넣지 않고 그냥 그림을 열심히 보면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우리 딸 유치원에 다니는 애랑 비슷한 수준으로 그림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아무튼 그건 네 인생은 뭐 불쌍하긴 하지만 알아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네. 공부를 안 하는데. 사고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이었어. 자기가 뭘 생각하는데 그게 눈을 떼는 순간 머릿속에 사라져.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다시 봐야 돼. 이런 애들. 어떻게 구제 풀린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다.
그리고 뭐야? A라는 점의 좌표는 P 플러스 2,2지. 그래서 이거 여기다 대입해야죠. 대입하면 뭐 할 수 있죠? 이거 대입하면은 따라서 P에 대한 방정식으로 P를 풀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P가 뭐가 나오냐면 P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2차 방식으로 나오는데 P가 양수죠. 그래서 이게 나간다. P를 구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이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도 나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라. 라는 거지. 지금 뭐가 나오는데, 이걸 구했어요. P가 나온다는 의미는, P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걸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이에요. 그래서 너는 연립을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유들, 저런 이유들. 그래서 그것의 뭐? 답은 루트 2배죠. 그리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하는 게 베스트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가 아니고 위치관계 관점에서 한 거예요. 간단한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포인트만 제시했어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 정도로 해줘야 돼. 아무리 쉬워도 이걸 안 하는 건 그냥 이런 걸 공식만 외우고 이걸 어디서 쓰는지도 모른다. 이 수준이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정리하세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위치 관계에서는 첫 번째가 일반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가 그 중에 중요한 접선의 방정식이지. 수학에서 접선은 그냥 중요한 거야. 그냥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일단은 알아둬야 되는 게 접선은 몇 종류? 세 종류다. 왜 이거 빨간색으로 적지? 뭐 어떤 단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세 종류가 뭔데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박해점이 주어진 경우. 왜 그 박스에는 박해점이 없나요? 박해점은 공식이 없으니까. 물론 이 얘기는 또 하지 않겠어요. 이거 외웠죠? 그럼 이거는 뭔데? y는 mx 플러스 n분의 p 이렇게 해야 되죠? 너 이거 언제 쓰는 거야? 몰라? 몰라? 너 이거 언제 쓰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뭐 한글 얘기라는 거예요? 당연히 포물선이 뭐고 포물선이 y제곱은 4px 이거일 때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하면은 꼭지점이 원점일 때야. 그럼 꼭지점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해? 방정식단에서 배운 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긴 후에 거기에서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후에 다시 거꾸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면 판별식 이퀄 역을 쓰면 되겠어요. 이런 방식은, 이런 사고 구조는 언제 배웠죠? 원의 방정식에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하게 할 때 공식만 쳐 외운다. 이거지. 이해 갔나? 얘는 어떻게 유도한 거죠?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뭘 구한 거지? 한 점, 즉 0, y절편에서 y절편을 구한 셈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한 점을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알아둘 건 이거일 때야. 뭐? x제곱, 병신아 자꾸 아까부터 x제곱이야. y제곱은 4p x일 때지. 그러면 x제곱은 4p y일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거지. 구해봐. 보면 당연히 별거 없죠? 뭐
x제곱은 4py랑 y콜 mx 플러스 k 해서 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이꼴 0 쓰는 거죠. 판별식 이꼴 0이 뭐가 돼? k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k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상수 취급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해서 넣으면 k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m제곱 p가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지.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다 이거지. 그래서 판별식 이퀄 0을 쓰면 되겠어요.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벌써 계산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어야지.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랑 위치 관계를 보겠어요. 뭐죠? y 콜 x 대칭이죠. 대칭 이동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저 관점에서 본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y콜, 여기에 대해서 y콜,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으로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콜 x 대칭 이동하면 기울기가 뭐가 되죠? m분의 1이 된다. 역수관계다. 이거는 수원 수업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모르면 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y콜 m분의 1 x 플러스 m분의 1이니까 mp네. 그렇죠? 이게 뭔데? 여기에 대해서 기울기가 m분의 1인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y과 x 대칭 이수 이동하면 이게 뭐가 되죠? x는 n분의 1 y 플러스 np가 되겠어요. 양변에 해서 정리하면 따라서 y는 뭐가 되죠? mx 마이너스 m제곱 p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뇌가 없으면 판별식 이퀄 0이라는 계산하다 족빠지게 고생하는 거고, 뇌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능에서 사용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콜 x 대칭 이동했을 때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 이 역함수의 미분법, 거의 기초예요. 역함수의 미분법 배운 적이 없는데 고1 때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y콜 x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지금 x와 y를 바꾼 거잖아. 기울기가 뭐? m인 공식이 나온다. 의도가 존나 쉽다. 그죠? 얘는 그 밑에 있는 어드바이스를 읽고 암기해 두면 되겠어요. x제곱 대신에는 x1, x1은 접점의 x좌표, x 대신에는 2분의 x1 플러스 x를 대입하자 라고 적혀 있죠. 그것들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박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정석 21페이지. 이게 이제 박해점을 훈련시키는 문제지. 기본 문제 푸세요. 정석 21페이지 기본 문제 1-7번 푸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의 방정식 가르칠 때 똑같이 하는 거거든. 원의 방정식 가르칠 때 여길 봐. 좀 제발 좀 뭐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고개 숙이고 있고 선생님이 풀으라 그러면 멍 때리고 있고. 기울기 접선 공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원방을 할 때 첫 번째 기울기 접선 공식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 D equal R 이 필수다. 그 다음에 뭐 추가로 더 알고 싶으면 접점 접선 공식을 사라. 마지막으로 판별식 equal 0이다. 이런 순서로 갔지. 계산상 이득을 위하여. 그래서 그걸 생각해보면 일단 D equal R은 원에서만 가능한 거지. R이란 게 원을 제외한 2차 곡선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빠져. 그럼 세 가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적어놨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y제곱은 4x다. 박해점은
마이너스 2,1이다. 이거죠. y는 mx 플러스 n분의 p가 얼마? 1이죠. 여기다가 이걸 대입한다. 그러면 1을 마이너스 2m 플러스 n분의 1이죠. 제곱해서 정리한다. 2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그죠? 그럼 이건 뭐 나오나? 2, 1 마이너스 이러면 되나? 따라서 m은 방금 뭐였지? 2분의 1 하나랑 마이너스 1인가? 그래서 지금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잖아. 그럼 넣으면 되지 뭐. y는 2분의 1x 플러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이해갔지? 이렇게 푸는 게 큰 탐한테 배운 사람한테는 원칙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겠어요.